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BPS 관점과 현재 주가가 괴리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조선원 업황과 더불어서 이 시장에 관심이 몰리면, 다시 말하면 수급이 쏠리게 되면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도 시장에 관심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때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동반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금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 자체는 지속되는 강세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 자체는 외면받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 체크를 해보고 이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었죠. 바로 볼티모어 다리. 자, 이 부분이 이 선박 충돌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조선주 주가들이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 태강은 이 패턴성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한 가지 좀 홍보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삼성중공업, 조선주 멘토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제가 또 최근에 주주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가 금일 저희 대기업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은 19시 30분 정도에 공개가 되니까 삼성중공업 또 조선주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동적인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홍보에 대한 멘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되었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조선주나 조선 기자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민감한 최근 이슈였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다리 자체가 이 1977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전 시대의 유물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의 충돌 무게를 견딜 수 없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볼티모어 항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호들갑인가? 이 볼티모어 항은 작년 한 해에만 약 107조 원 이 가량의 이 화물을 처리하는 주요 관문으로서 이 미국 항구 중에서 9번째로 중요한 항구입니다. 특히 이 자동차와 소형 트럭을 가장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미국 내 자동차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공급의 차질이 생기니까 이 해운주들에게는 당연히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고를 일으킨 건 사실 항해사 잘못이죠. 자, 하지만 이 선박을 만든 게 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중공업의 이 눈길이 쏠리면서 이 주가방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과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이 건조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다른 조선주들 또 조선 기자재 업체 역시 이 주가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요약을 해보면 사실 항해사 잘못이죠. 이 충돌 발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히려 이 현대중공업이 이 국내 조선사들이 이 선박을 너무 잘 만드니까 이 다리가 부러졌다라고도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이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관점, 기업의 본질적인 요소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유가죠. 이 유가는 이 조선주에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상승하면 이 조선주 주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이 조선 기자재 역시 상승한다.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LNG 수요가 증가하면 이 태광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23년도부터 조선주 분석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석을 드렸냐면 24년 같은 경우 유가의 수급 여건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방 모멘텀이 계속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24년 동향이 유가의 상방 모멘텀이 더 강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 최근의 기조 자체는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이 정유소를 공격했다라는 이슈로 이 공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에 강한 압력을 주고 있다, 상방 압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이제 선가지수인데 이 선가지수도 제가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에 대한 근거는 바로 친환경 기술력. 이 친환경 기술력 자체가 이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서 무작정 수주하는 게 아닌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운임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 업체들, 이 도크라고 하죠. 이 도크를 보게 되면 현재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중고선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중고선 수요가 증가하니까 성가지수 역시 상승하는 이 원리가 되는 거겠죠. 또 중고성가지수는 바로 신조성가지수의 선행 지표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결국에 중고성가지수가 오르니까 신조성가지수도 오른다. 신조성가지수 오르니까 이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이 조선주 주가가 오르면 기자재도 같이 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인데 전반적으로 24년 들어서 계속 하락합니다. 특히 철광석 가격은 후판 가격의 근반이 되고, 후판 가격은 20%에서 30%가량 이 조선 제조 원가입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해야 제조 원가가 하락하고 이 수익성 측면이 증가를 하니까 조선주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자재 업체들 역시 덩달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언제 주가 상승 타이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협상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국내 철광사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을 인상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을 조금 인하한 채 가격 협상을 하게 된다. 자, 이러한 기사가 5월, 7월부터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주가 상승 탄력, 첫 번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치적인 요소입니다. 이 미국의 대선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7월과 8월 보게 되면 이 7월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공화당 전당대회, 8월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이 공화당은 트럼프죠. 또 민주당은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지율 싸움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정치적인 갈등을 한 번 더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7월, 8월 2개월 전이 바로 5월. 자, 이 구간이죠. 그래서 5월부터 7월 구간에 이 중국과의 정치 갈등을 한 번 더 부각시키면서 중국의 조선사를 제재한다. 자, 그렇게 되면 반사익으로 한국 조선 업체들이 주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선 기자재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2,420원에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저평가 구간이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BPS 측면을 보게 되면 22,000원에서 23,000원에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BPS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죠. 그래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하락한 상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PS와 ROE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자, EPS도 1,350원에서 2,000원 구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에 그 구간을 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은 괜찮은 상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는 강한 상승, 상방이 더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5월부터 7월
구간, 이 구간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이 될지는 향후 영상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구간은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 16,000원 가격대, 자, 이 구간에 도달하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박스권 형태의 이 매매 패턴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